그럼 이왕 음식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몇 가지만 더 묻고 갈게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어린 무희가 이제 처음 배우는 요리가 볶음 요리잖아요. 이게 고기도 같이 들어가고 뭐 야채는 뭐 한국의 시금치 같은 게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요거 어떤 음식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보소이 사오또이라는 베트남 시금치를 이용한 요리인 것 같은데요. 저민 마늘이랑 능맘 소스로 요리를 하는데 영화에서는 고기가 들어갔지만 일반적으로는 고기를 안 넣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안 됩니다. 고기 빼는 건 안 됩니다. 네, 저도 고기 넣는 걸 너무 좋아하긴 한데 이게 보소이 사오또이 보시면은 이게 부잣집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고급 식당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보소이 사오또이를 팔고 그다음에 약간 좀 그 밑으로 내려가는 식당 같은 경우는 서민 식당. 서민 식당 같은 경우는 러우몽 사오또이를 판매를 합니다. 이게 질감이 굉장히 달라요. 이게 야채의 질감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저는 지금 고기가 포기가 안 돼요. 이거 고기 좀 넣어서 이게 좀 요리 좀 해봐 주시면 안 될까요?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유튜브를 한번 만들어 보죠. 유튜브에 저희가 베트남 음식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도전인가요? 물론 베트남 사람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분한테 베트남 분한테 음식 배우기. 어떤 음식이 더 맛있나. 그거 한번 제가 베트남 분 꼭 한번 초빙하겠습니다. 가자 베트남이 철저한 준비성. 네네네. 여러분 가자 베트남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또 베트남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한번 할게요. 네네. 아까 이제 보면 능맘이라고 그 소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 소스는 피시 소스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하면 멸치 죄송합니다. 네. 멸치 액젓. 네, 멸치 액젓까지 들어봤고요. 제가 음식 질문을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른이 된 무희가 이제 또 집을 옮겨가지고 가정식을 능숙하게 차려내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저기에도 보면은 고기가 이제 꽤 들어가요. 왜 자꾸 고기 집착을 하지? 근데 아무튼 베트남도 이렇게 좀 우리나라처럼 고기 반찬을 좀 선호하는 편인가요? 고기 반찬을 선호하는 건 미어캣님 이야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베트남은 미어캣님이랑 다르게 채소가 없으면 밥 먹은 것 같지 않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채소 중심의 식단입니다. 남부 호치민은 무더운 날씨에 버티기 위해서 새콤달콤하고 짭짤한 정도가 강해진 전형적인 동남아풍 요리가 많습니다. 네, 베트남은 그 생선 요리가 진짜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미어캣님과 함께 그 생선 요리를 먹고 싶습니다. 그 간장에 졸인 생선 이름 뭐죠? 간장에 졸인 생선은요. 네. 맛있습니다. 네. 아주 맛있습니다. 네, 그렇죠. 정말 맛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은 가정식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외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반미나 소이 뭐 그런 걸 포장해서 또 집에서 많이 먹습니다. 쌀국수 아시죠? 네네. 네, 그런 것도 많이 집에서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베트남 가정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베트남은 요리 하나, 그다음에 나물, 그다음에 메인 요리 하나 및 국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저 쌀국수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제가 생각이 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쌀국수를 사실 처음 먹어봤어요. 그 너구리님의 추천으로 네. 쌀국수를 이제 먹어봤는데 이게 일단 뭐 제일 좋은 건 고기가 들어갔다는 거. 역시 네네. 그 고기 사랑은 놓치지 않는군요. 그렇죠. 이제 고기가 들어갔다는 건 물론 뭐 당연히 마음에 들었고 이제 또 면이 상당히 특이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제가 상상한 질감과는 달리긴 했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베트남은 그 소고기가 진짜 맛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맛있었는데. 그건 한국에서 먹는 거잖아요. 맞다. 네. 그러니까 베트남은 소고기가 굉장히 질긴 편이에요. 그런데 돼지고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맛있어요. 진짜요? 네, 너무 맛있어요. 그래갖고 삼겹살 같은 경우는
베트남이 훨씬 맛있습니다. 아, 베트남을 가야 되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돼지고기, 돼지고기, 돼지고기. 베트남은 요리는 꼭- 삼겹살. 네, 네, 너무 알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자, 이제 너무 이제 먹는 얘기만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먹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의복으로 좀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이제 아이언님이 말씀해주셨지만 그린 파파야 향기 영화는 황금 카메라상을 수상한 작품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영상미가 돋보이는데 극 중에서 무희가 입는 옷의 색감도 약간 그런 영상미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희가 이제 입는 두 벌의 전통 의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강하게 대비가 되는데요. 전통 의상의 색깔이 담긴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이 전통 의상은 아오자이라고 부르는 베트남의 전통 의상인데요. 예전에는 색상 구분을 명확하게 해서 입었다고 하네요. 빨강이랑 파랑은 주로 아이들이 많이 입었고 노랑, 핑크, 하늘색 등의 옅은 파스텔 톤은 미혼 여성들이 많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채도가 짙은 초록색, 보라색, 갈색 등은 기혼이나 중년의 여성들이 많이 입었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색상이나 디자인이 워낙 다양해져가지고 굳이 색을 구분해서 입지는 않습니다. 네, 아오자이는 그러니까 설명해 드리면 아오가 옷이고요, 자이가 길다라는 뜻이에요. 아, 그럼 긴 옷이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오자이는 지금도 관공서나 은행, 베트남 항공, 승무원들이 착용하며 한국처럼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에 착용하는 편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고등학생들은 흰색 아오자이를 입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자전거를 타고 머리엔 농이라고 베트남 삭각 같은 걸 쓰고 등교를 하거든요. 아, 네네. 그럼 그 무리들이 그 물결처럼 쫙 가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흰색 아우자에 입은 네. 학생들 진짜 네. 아름다울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리고 영화에서 무희의 의상 중에 하나인 또 잠옷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요.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특이한 형태의 잠옷 같아 보였거든요. 이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특별한 건 없었고요. 더운 환경으로 인해 시원한 재질의 말을 이용한 잠옷 같았습니다. 여기서 미오캣님만 베트남을 안 가보셔갖고 그렇죠. 그렇죠. 네. 베트남의 더위를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걱정인 게 저는 좀 베트남에 이제 뭐 언젠가 또 가겠지만 이제 막상 갔을 때 좀 너무 더울까 봐서 걱정이긴 한데 뭐 그래도 베트남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아름다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거기에 뭐 음. 너무 더우면은 그냥 뭐 저는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동해 가서 그 바닷가에 빠지면 바다에 빠져서 수영하면 춥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못 있잖아요. 너무 추워갖고. 네네네 그렇죠. 근데 베트남은 바다 물도 따뜻해요. 아 정말요? 네, 차갑지가 않아요. 차차 좀 더 고민을 해보기로 아, 하고요. 네네네. 네. 자 이제 영화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그럼 영화의 마지막 배경으로 등장하는 불상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우리나라의 절에서 봐왔던 불상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뭐 베트남의 불교 뭐 어떤 역사와 특징이 있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베트남 지형이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지금 베트남 지도 보시면 근데 이 지도가 19세기 초에 만들어진 지도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북부에는 하노이, 그 다음에 중부에는 참파 왕국, 그 다음에 남부에는 캄보디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종교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북부에는 비에쪽 중심으로 소승불교랑 유교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부에는 참파 중심의 힌두교, 그다음에 남부는 크메르 중심의 소승불교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54개의 민족이 있어요. 민족이 54개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 국가에 그렇죠. 저희가 살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저도 참 놀라웠는데 그래갖고 베트남은 남부, 중부, 북부 가면 사람들의 얼굴이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네, 그래서 크메르 쪽 같은 경우, 남부 같은 경우가 대부분 코가 좀 많이 더 넓고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코가 조금 좁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종교적인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네, 다들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럼요. 그렇죠. 네, 이거랑 똑같은 얘기가 베트남에 있습니다. 아, 베트남의 불모 망느엉이요 불시무릉 잉태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네. 그 딸이 바로 베트남의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상들이 약간 여성스러운. 네네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원 같은 경우에
여자 이름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베트남은 여자 이름으로 된 사찰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목의 중심 사회라는 게 여기서 좀 많이 느껴져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남베트남의 공산화와 남북 베트남 공산정권의 통일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80%가 불교도로서 다수를 점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 베트남의 관광지들을 보면 이게 화려한 사원이나 대형 불상의 사진들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우리나라의 단아한 느낌의 절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베트남에는 카톨릭 신자들도 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랑스 식민 지배의 영향으로 카톨릭에 대한 시선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베트남 신분증에는 종교 기입란이 있어서 종교 박해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은 이게 종교를 그럼 왜 박해를 한 건가요? 그게 그 프랑스 식민지를 오래 받았잖아요. 네네. 프랑스가 남부를 차지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와 갖고 포교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뭐 남베트남이라고 또 있는데요. 그때 카톨릭 신자들이 정말이지 많은 불법을 저질렀어요. 아, 그래서 좀 싫어하긴 합니다. 그래도 많습니다, 남부에.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영화에서 무희가 한눈에 반하는 상대 쿠엔, 요 배우는 실제로 베트남에서 미남형에 가깝나요? 매우 미남형입니다. 아니, 말을 더듬으시죠? 매우 미남형이에요. 왜냐하면 네네. 시대적 기준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1990년도 정도에 찍힌 영화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매력남이죠. 너구리님이랑 저랑 97년에 베트남에 처음 갔었는데 네. 이 정도면 정말 미남입니다.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은 미남입니다. 한마디로 길에서 볼 수 없는 인물이었다. 그렇죠. 못 봅니다. 네. 방금 굉장히 그 아연님이 정색하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한 명도 못 본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와 베트남 사람들이 상당히 좀 닮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까지. 근데 좀 뭐라 해야 되지? 미남의 기준은 살짝 다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저 배우가 못났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제 기준이 좀 다르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은 조금 했거든요. 그럼 미어캣님이 생각하는 미남의 기준은 누구인가요?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오르긴 하지만 굳이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이제 들어봤습니다. 이제 베트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두 분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 그린 파파야 향기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평소 쉽게 접하는 베트남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종종 영화 속 정서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지금은 좀 영화를 이제 다시 보면은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베트남 영화는 흔히 접하는 문화는 아니죠. 네. 네, 하지만 조금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생각보다 많은 곳이 베트남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듯 비슷한 두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와 베트남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베트남 이야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요. 앞서 말씀드린 가자 베트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린 파파야 향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렇게 조금 더 지금 그린 파파야 향기보다 조금 더 현대의 베트남을 가감없이 보여줄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올 건데요. 그 영화 얼마나 재밌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행감라이.